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대림산업과 LG화학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대림산업의 최근 기업 분할과 지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분할에는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물적 분할은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어떤 주식회사에 투자한 기존 주주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된 특정 사업부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따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회사, 즉 분할 존속 회사가 신생회사, 즉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 100%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물적 분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적 분할은 어떤 주식회사에 투자한 기존 주주들이 있는데요. 회사의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어 회사를 만들 때 인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들은 신생회사에 대한 지분도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A라는 회사의 지분을 3% 가지고 있다면 인적 분할을 하는 신생회사의 지분도 추가적으로 3%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으니 지난주 핫 이슈였던 대림산업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의 기존 지배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대림그룹의 오너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의 지분 21.7%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림산업은 현재 건설사업부와 화학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부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다시 살펴보시면 기업 분할 후 대림산업은 주식회사 DL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건설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게 되면서 대림코퍼레이션은 건설사업 부분인 DLENC 회사 지분 21.7%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화학사업 부문은 DL케미칼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DL케미칼의 지분 100% 모두는 대림산업, 즉 주식회사 DL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대림산업 소액 주주들은 이번 분할을 통해 DLENC 주식을 받을 수 있지만 DL케미칼 주식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 작업을 모두 마치면 대림 코퍼레이션을 정점으로 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됩니다. 대림 산업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DL로 변경이 되고요. 건설사업 부분인 DLENC는 상장을 통해 기존 대림건설이었던 DL건설과 함께 건설 계열을 구성하게 됩니다. 화학사업부는 DL케미칼을 물적 분할하여 대림그룹의 다른 비상장 화학 계열사들을 모두 DL케미칼 아래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는 그룹 오너가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림그룹 오너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즉 주식회사 DL의 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 계열은 인적 분할을 하고 유화 계열은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은 유화 계열의 그룹 오너가 더 욕심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이 대림산업에 대한 지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유화 계열의 알짜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배구조의 변경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대림 코퍼레이션과 주식회사 DL의 합병이 될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이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더 큰 주식회사 DL을 인수하려면 대주주는 주식회사 DL의 주가가 떨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 DL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대림코퍼레이션이 받게 되는 DLENC 주식을 주식회사 DL한테 주고 주식회사 DL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받아오면서 지분율을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 가정들 모두가 주식회사 DL, 즉 대림산업의 주가 하락이 되면 될수록 유리한 과정입니다. 대림산업의 주가가 빠지기만 바라는 지배구조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대림산업에 투자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대림산업의 지배구조의 최종화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산업의 인수합병입니다. 이 인수합병 없이 대림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대림산업의 주가가 너무 빠진다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대림그룹 자체를 실제 가치보다 너무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판단이 선다면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지분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가 강성부 KCGI입니다. 한진칼의 작년에 있었던 한진칼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개입하여 한진칼 소액 주주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림그룹의 오너와 함께 KCGI는 대림코퍼레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행동주의 펀드인 KCGI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면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을 손쉽게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을 인수하고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DL로 남기게 되어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엑시트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대 자금이 대림산업의 지분을 늘려서 5% 지분 공시를 내고 공격적인 투자를 전쟁을 선포한다면 KCGI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림코퍼레이션의 대림산업 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만약 스튜어드십을 발휘하고 또 반도건설과 같은 다른 기타 법인 투자자가 등장했을 때 KCGI가 과연 어느 포지션에 서는지가 대림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림그룹 지배구조 변경 과정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투자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업 분할의 핫 이슈였던 LG화학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것입니다. 영상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듯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화학이 신설회사 지분 100%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최근 왜 논란이 되었느냐?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도 이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바로 LG화학이니까요. 그래서 LG화학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물적 분할로 지분 100%를 잠그고 향후 IPO를 통해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것은 신규로 상장하는 LG에너지 솔루션 주주들이 LG화학 주주들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에서 분사를 하게 되었을 때 향후 LG화학의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서로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연결 IFRS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PBR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회사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PER 관점에서 보느냐 차이입니다.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LG화학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PBR 관점에서 보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번 돈도 다 LG화학이 번 돈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지게 될 자산들도 다 LG화학의 자산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번 현금은 당연히 LG화학에 배당이 될 것이고 다 그냥 자기 거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연결 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LG화학이 그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 수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통해 얻게 되는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주회사 PBR과 현재 지주회사 주가 상황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주회사 투자하시는 게 속 편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LG화학의 최근 주가 상승은 확실히 미래 배터리 사업에서 발생하게 될 당기 순이익 증가를 현재 주가로 앞당겨서 반영한 것입니다. 즉, 최근 LG화학의 주가 상승은 PER 관점의 기대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물적 분할 후 주가가 떨어지니 각종 언론 및 애널리스트들은 PBR 관점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배터리 사업은 설비 투자에 필요한 돈이 다른 사업에 비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향후 배터리 사업의 치킨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발생할 것인데요. 단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비해 더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엄청난 유형 자산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엄청난 유형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로 영업이익이 과소평가될 것입니다. 유형 자산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 변동을 활발히 할 가능성도 높고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폭발로 현재 원료인 니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게 배당을 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배터리 기대감으로 PER을 100을 넘긴 이 상황에 배터리가 독립을 하니 기존 주주들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LG화학의 투자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인가요? 현재 LG화학을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이 아닌 새로 LG화학 투자를 고려하시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LG화학이 향후 신사업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최고의 테마 중 하나지만 또 LG화학은 미래를 위한 신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업을 실현할 능력도 있는 회사고요. 이 신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IR 보고서를 보시고 향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은 PER이 너무 높으니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LG화학 주가가 맛있게 익어가길 기다려 봅시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